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주간 증시 흐름 복귀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테마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정말 수많은 키워드가 한 주 시작을 또 움직였습니다. 점점 더 짧게 새로운 키워드들이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뽑아 올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자, 전문가님, 이번 주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았죠? 네, 키워드들도 많은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재미난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죠? 네, 짧게 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야구 경기를 하면 서로 모든 우리들이 개인들이 큰 거 한 방 노리는 게 아니라 번트를 대면서 일단 그렇죠. 치고 빠지고 짧게 되고. 네. 일단 살아남자. 네. 이게 이제 맞는 게임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시장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안정적이다 할 때 조금 이제 좀 방망이 길게 잡고 한번 휘둘러 보고 그러다 이제 잘 맞아서 2루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키워드들은 다양하게 좀 있는데 잘 보시다 보면은 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일단은 월요일 날 일단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원전. 네. 그럼 SMR 4조 그렇죠. 이러는데. 기대 굉장히 했었는데 말이죠. 네. 그런 게 있었고 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정치 테마 또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시세 나왔던 게 기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잊혀졌어요. 네, 쭉쭉 가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일 갈등이 또 재밌게, 이거 재밌게,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재밌게, 네, 재밌게 흘러갑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반사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이번 주까지도 또 영향을 미쳤고, 엔비디아 나오면 당연히 AI. 따라오는 거죠. 네, 그리고 파월. 이번 주에도 파월. 그리고 자율주행. 아주 과감하게 네. 갔어요. 그리고 숫자를 제가 이번 주에 좀, 제 기준에서 볼게. 비밀번호인가요? 네, 2359 비밀번호 바꿔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80분. 네. 그리고 JD, 3% SOC. 왜 이렇게 암호 같은 게 많죠? 네, 그러게요. 제가 한 주를 재밌게 좀 네. 다들 지치셨으니까 웃으시라고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예. 그리고 사랑은 연필로 쓰지만 네, 우리 배터리는 흑연이 필요하다는 흑연. 옛날 사람 티가 나요. 전영록 아저씨 노래. 그리고 그 노래 CCTV.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대마. 네, 그 다음에 로봇. 네. 그다음에 또 어김없이 나오는 9월 위기설. 위기설 네, 자꾸 그 다음에 나오죠. SOC 이렇게 있지만, 이건 다들 좋아하는 마지막은 삼성전자. 이겁니다. 좋습니다. 와, 수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공감되는 키워드들 굉장히 많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다시 또 내리기도 했었던 이런 키워드들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체 이렇게 키워드가 많다는 거는 예.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섹터가 골고루 막 돌아다닌. 여기저기 네.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섹터가 순환이 됐다는 게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8월 한 16일쯤이었을 거예요. 개파랑 나온 거. 네. 그리고 나서 쭉 빠졌던 이 약간 좀 짜증이 나던, 고통스럽진 않아요. 네. 짜증이 날 뿐입니다. 그렇죠. 짜증이 네. 나죠. 그 구간을 이제 어떻게 헤쳐서 지금 왔는데, 그 과정에서 쏠림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초전도체니 맥신들이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좀 진정되면서 골고루 섹터들이 막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테마주를 해야지만, 솔직히 테마가 좀 있으면 더 잘 가고 또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긍정적. 왜 그러냐면 돈이 그래도 제한돼 있지만 돈이 좀 돌았다. 빠르게 돌았다는 거, 이게 좀 좋은 것 같고, 예. 또 정책과 연계된 섹터들의 흐름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섹터 테마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한 주였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CCTV 관련. CCTV. 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불안감이 커져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각 지자체들도 이거를 이제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CCTV로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러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고화질로 한다. 지하철도 서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약간 이게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잠깐 좀 다뤘지만 AI 홈 관련해서 된 지능형 CCTV로 한다. 그래서 CCTV 관련 이게 다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또 9월에
그 수술실에도 CCTV를 이제 설치한다는 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동안 네. 사실 계속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과 연결된 것들을 좀 봐야 되는 한 주였다. 그리고 시세도 좀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따가 종목 소개할 때도 뭐 리뷰가 나오겠지만 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좀 움직인. 예. 근데 엔터주들이 좀 세게 움직인 건 아니고요. 맞아요. 9월에 그 새로운 그 가수들 데뷔하는 뭐 또 컴백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3, 4 골고루 이렇게 움직임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2359라는 것들은 뭐였냐면 중국 계속 이제 관광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명동 가서 이제 봤던 얘기도 이제 드리고 그렇죠. 앞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였어요. 이제 제주도에 크루즈선 타고 네. 인천항으로 오는 거랑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59일 만이래요. 아, 그게 일수였군요. 네, 제 비번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한 47척 크루즈선이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제가 뭐 여행 쪽 일을 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께 물어봤더니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뭐 크루즈선 예약이 문의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실제로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 아까 관련 얘기 이제 중일 갈등 얘기 나왔는데 또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그 오염수 때문에 이제 우리도 화가 나지만 네. 중국이 중국은 정말 강하게 반응하네요. 또 일본 차 부수는 거. 네,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아, 정말 화끈합니다. 예, 그쪽은. 제 친구가 새 차를 진짜 맘먹고 첫 차로 샀다가 예. 하필 3.1절 걸쳐 있는 데 샀다가 테러 당한 적이 있는데 아하. 예전입니다. 한 예. 십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중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네. 진행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으로 안 간다. 네. 단체 여행 다 취소돼요. 그렇죠. 뭐 화장품도 안 산다고. 네, 정부에서 뭐 공식적인 그 조치는 안 합니다. 네. 이게 뭐 약간 나중에 제소 문제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안 그러잖아요. 네. 슬쩍, 뭐 사설 쓰면 그게 거의 지침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당해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사수혜를 받는다. 한국으로 오겠지. 그 기대감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이나 GKL처럼 카지노 관련주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 잠깐의 시세가 나오고 지금 조정 구간에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사이익을 받는 것들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치 쪽에서 반사이익 얘기했지만 중국 관련 일본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생기는 그런 게 좀 있고 또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저 80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 네. 통화를 했던 80분 통화했대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중국도 어쨌든 미덥지는 않아도 자기네들 뭐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광을 풀었고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통화 내용 중에 와닿는 거는 뭐 관계가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시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좀 이렇게 좀 중국에 들어갈 때 좀 원활하게 해달라 이런 게 좀 있겠죠. 뭐 네. 대놓고 말은 아니어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한류 문화 관련된 것들. 사실 그 전부터도 예. 전문가께서 많이 콘텐츠 관련된 언급해 주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예전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완화된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다. 네. 게임도 얘기하셨어요. 아, 게임도. 네. 게임들이 정말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데브 시스터즈가 아침부터 딱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잠깐이지만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중국은 이제 9월 됐고 우리도 똑같이 명절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어우러져서 서로 윈윈하는 좀 시장에 좀 반응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중국 관련주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PC 좀 여기선 좀 뺐지만 네. 그런 경제 지표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왜 뺐냐면 큰 반향을 다행히 네. 안 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준 그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냥 무난히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닌데 일단 9월이 CPI하고 FOMC를 기다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미 박스권을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때까지 봐도 박스권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외에도 뭐 SOC를 이거 한 얘기는 뭐냐면 네. 오늘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렇죠. 네. 네옴시티 우크라 제거 네. 관련된 좀 다 연결됩니다. 다 올라왔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도 좀 다뤘지만 그분들의 그 그러니까 말,
뭐 행동, 일정을 좀 잘 봐야 된다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오늘은 그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의 그 뭐 빈살만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언론에 표현이 되는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온대요. 네. 그것보다도 저는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도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활동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로 좀 대통령 세일즈 하시면 실무진은 이제 장관님이 하시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다라고 예정이다. 이제 예.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났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대통령 갔을 때도 극비로 갔잖아요. 왜냐면 전쟁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쑥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종목의 반응들이 왔는데 오늘 그 사우디 관련, 네옴시티 관련 그 살짝 한 인물의 그 동향인데 네. 그게 좀 시장에 퍼지면서 그냥 무섭게.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가 하나가 이거다 하면은 막 가요. 막 가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데모 하나만 가거나 또는 데모랑 뭐 현대해보다만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그냥 삼부 토건이니 다산이 뭐든지 다 가고 또 네옴시티 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저희가 예전에 제가 뭐 심심해서 우리 나만의 왕국을 해보자 이런 재미난 상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도시를 만드는데 뭐 재건이나 이 새로 만든 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건은 예. 부서진 거를 만든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획하는 회사 한미글로벌, 설계하는 회사 히림 오늘 급등입니다. 상가 근처, 상한가죠. 예, 근처까지 쫙. 그것도 자리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네. 갑자기 확 올랐다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자율주행 있었잖아요. 와, 자율주행도 네.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게 좀 독특하게 자리가 오늘 히림하고 비슷했는데 예. 전혀 여기서는 뭐 이게 뭐 올라오겠어? 좀 거래가 붙어야지 오일선이 살고 뭐 이런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차트들이었어요. 차트만 네. 보면. 근데 갑자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버렸고 이게 그 관련주들이 예. 되게 많은데 어떤 종목이 더 살아남고 더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 복불복이고 예. 물방개 갖고 하는 그 야시장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뭔지를 보면은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두 회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현대차는 이제 레벨 3 예.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 어쨌든 목표를 하면서 가는 거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AI 그다음에 뭐 슈퍼컴퓨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뭐 한다 이러면서 그게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차트나 이런 게 음모론을 믿지는 않는데 예. 같은 날 그게 이슈가 되니까 네, 앞에서 치고 끌고 밀고 이러면서 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말고도 뭐 센싱 카메라 관련된 퓨런티어 그다음에 예. 모트렉스 그렇죠. 네, 그냥 뭐 자율주행에 조금만 걸쳐 있던 쭉쭉 애들은 갔어요. 그냥 쭉 갑니다.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 이어지질 않은 게 좀 아쉬워요. 네. 요즘에 뭐 급등하면 네. 하루 이틀 만에 언제 또 급락하거나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뭔가 좀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슈가 붙어서 거래가 전일 대비, 그러니까 최근 거래 대비 5일선, 20일선 거래량으로 봤을 때 네. 그게 갑자기 폭발을 하는 시점이 나오면 일단 들어가서 핫도그 한 입만 먹고 도망가듯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좀 네, 약간의 이것도 자괴감 아니면 좀 허탈함을 느끼는 그런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흑연 관련된 거는 예전에도 좀 나왔지만 이 2차 전지 관련 또 광산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는데 흑연하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연필회사가 아니라 상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태경 BK 예.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 뭐 한 주 지나간 걸 갖고 뭘 얘기해 이러지 마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지없이 찾아온 9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네, 이 9월 위기설을 볼 때 저희가 좀 웃잖아요. 작년 9월 말과 올해를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작년 9월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안 좋았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뤄서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말 10월 초에 저희가 이게 박스를 그려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네. 이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요때 이렇게 보면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기 직전이 9월 위기일 때입니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겁을 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때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죠. 그리고 또 쫓아오고 가나보다 쫓아오니까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눌리고 또 공포심 나올 때 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었다고 우리가 박스를 보면서 말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면
어떻습니까? 위기한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보시면 위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얻으려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예, 좀 어그로 끌어서 유튜브 조회수만 하는 거. 네. 위기면은 뭐 우리나라든 뭐 세계든 다 가만히 있나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 어쨌든 못 믿어도 잡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잘 생각하면 돼요.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겁먹지 말고 오히려 학습 효과가 돼 있으면 돈을 이렇게 슬슬 우리 게임하듯이 들고 있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방송 때문은 아니어도 뭐 토마토도 신문사가 있잖아요. 뭐 기획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3프로 TV 상장 관련해서는 좀 약간의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조 투자자만 배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엑시트에 대한 거, 뭐 그리고 뭐 약간 도덕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장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네 그 회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아하. 네. 이게 이제 좀 우리 이제 뭐 삼성전자니 뭐니 이렇게 평가하듯이 본인들이 그 기준은 어떻게 그걸 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응원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네. 삼성전자. 네, 오늘 오늘 중도체 정말 강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벤트 기간에 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뭐 레인보 로보틱스 상한가 가서 마감을 잘해서 기분도 좋았는데,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저는 오늘 그런 상한가 간 거 안 보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눈에 띈다. 와, 삼성전자가 6%를 올린 적이 몇 년 만인가요? 네. 그 오전에 3%인데 끝에 6이더라고요. 예. 근데 거의 2021년인가? 이때 그 9시 뉴스마다 뭐 12만 원을 가니 뭐, 네, 뭐 손주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라고 막 이렇게 꼬드길 때처럼 갔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데, 네, 그래봤자 7만 전자였습니다만, 네, 이렇게 한 주가 끝난 거 아닐까. 그래도 삼성전자가 네.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주들이 지금 다 울상이었어요. 맞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물론 바로 직전에 그 하락을 한 레벨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 아니 기대감이 좀 저는 컸었거든요. 뭐 SMR 얘기 나오는구나 했는데 조금 가다가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해서 오늘 또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 미국 네네. 정상회담 할 때도 뭐 말씀을 드려서 많은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대장을 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오늘 삼성전자처럼 그날 제정신 아니게 수급이,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와, 그래서 이번엔 다시 가나? 예. 그랬더니 이걸 생각했던 거 했어야 돼요. 16,000에서 18,000 올라온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차익 실현이 필요한 거다. 예. 금방 꺼지더라고요. 대신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한신기계 뭐 시간에 상한가도 가고, 뭐 G2파워 장중에 10% 오르고, 물론 그 회사들 다 지금 꺾여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또는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왔다는 거에 만족하는 게 일단은 낫고, 앞으로 그 4조짜리 SMR 말고 폴란드 지금 또 대통령이 순방을 또 갈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주셨는데, 뭐 그중에 또 9월 위기설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 위기, 폭락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 우려에 비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소가 된 한 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의 향후 시장 전망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은 계속 이런 흐름, 어느새 우리는 박스에 갇혀 있는데 9월 전망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괜히 논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구간을 보면은 박스 구간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박스 구간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기회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대응을 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래도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는 종목들은 살아서 올라옵니다. 또는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조금 우리들 마음에 뭐 비해서 좀 속도가 느린 거지, 어쨌든 제자리로 오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항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년 동안 잘 버텼잖아요. 네.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버틴 거니까
그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 주실까요? 네, 명언병이 걸릴 것 같아요. 격언병. 아, 저는 네. 그거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좀 어떻게 보면 넘어졌다 생각을 하고 손해를 네. 봤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아프다. 그런데 1년 다 보시면 1년에 보면은 이 1년 구간에도 넘어졌던 구간이 있고 올라온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게요. 네, 우리가 넘어졌다 하면 상처만 보고 아파 할 게 아니라 네. 발밑을 보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뒤를 보고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된다. 예,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뭐 인생도 이렇게 돼요. 네, 예. 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잘못해갖고 이번에 시험을 못 봤는지 다시 돌아보면 다음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장도 한번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흐름을 다양한 키워드로 복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보급, 티핑 포인트 통과인데요. 전 세계 전기차의 보급이 티핑 포인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차량 중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꽤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이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인기가 없던 그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제품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님, 먼저 이 뉴스가 뭔지부터 수치들도 뭐 궁금한데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신차 판매의 5%를 이제 기준으로 보나 봐요. 네. 이 티핑 포인트를. 이제 아하. 우리 이제 뭐 앵커님은 경영 전공을 하셨었고 뭐 그러니까. 과거예요. 네, 과거에. 먼 과거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브랜딩, 마케팅 파는 거를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다가 빵 터지는 계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뭐 트리거가 뭐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뭐 티핑 포인트, 뭐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전기차가 일단은 뭐 선도되는 나라에서 23나라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예. 5%그 라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뭐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전기차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제 요 라인을 어떻게 보면 임계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이 임계점을 좀 돌파하는 거네. 이 주제를 제가 왜 했냐면 간단한 분량이지만 지금 2차 전지가 다들 또 이렇게 고개 숙였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니까 이 뉴스, 이 얘기들을 잠깐 귀담아 들어보시면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5% 보급률, 그러니까 이제 그 임계점을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신차 매출 중에서 5% 이상 티핑 포인트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아직 전체 차량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고요. 앞으로 먹을 게 많다 이런 기대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티핑 포인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기대감이 좀 꺾이지 않을까 우려도 되긴 하는데 전문가님,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 변함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언젠간 전기차를 살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창호 앵커님도 전기차 아직 안 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수치로 임계점을 돌파하는 5%를 돌파하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4년 이내 되면은 25%가 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도 왜 우리는 안 살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마조마 또는 웅성웅성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호 앵커가 사나 볼까? 탄 거 보고 나도 한번 시승 같이 해보고 이런 그 대기 소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침내 창호 앵커님이 사고 제가 사는 순간이 25% 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나는 전기차를 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구나. 나도 아직 안 샀구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잠깐 주제를 좀 말씀드렸지만 2040년, 35년이 돼야지 네, 60% 넘고 뭐 유럽이 그때 이제 100%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네, 시작을 물은 끓지를 않았다. 보글보글 하다 말다 한다는 거고 이게 하나가 뭔가 펑 터지는 계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의외의 것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네.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원래 이 정도를 기대하고 손님이 이 정도 오면 가게를 창업했을 때도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팡 터질 때가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걸 아무도 예상을 정확하게 못해요. 네. 근데 어디선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티핑 포인트를 더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정책들이잖아요. 예. 네, 이미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럼 안 가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럼 여태까지 왔는데 너무 급하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올라와서 또 보글보글 끓이는 순간이 필요하죠. 주가도 지금 조정이 들어간 거죠. 오늘 포스코, 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다들 시무룩 다 떨어졌어요. 많이 물렸죠. 예. 네. 자 이거는 물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어디서 올라온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솔직히 늦게 얘기를 해서 40만 원부터 더 갑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때도 갸우뚱했는데 말이죠. 네. 그거 보세요. 그때도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기대감을 이제 왔고 그러면 지금 5%를 막 넘었다고 해서 바로 10, 15를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정체되죠. 왜냐하면 차잖아요. 네. 차는 교체 주기가 깁니다. 그렇죠. 핸드폰도 2년이지만 차는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숙되고 또 더 개선된 모델들도 나오는 시점. 그게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 사람들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좀 보급률이 늦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큰 차.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뭐 트럭. 네. 근데 트럭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고 뭐 포드에서도 뭐 F150인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사달라고 하고 싶은 막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네, 본격적으로 와서 그 느릿느릿 반응을 하는 미국 사람들. 미국이 아마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전 또 의외의 곳에서 사회적인 뭐 유명 인사나 네. 또 뭐 유명 연예인들이 네, 대놓고 뭐 BTS가 다 전기차 안 타세요? 이러면 아미들이 다 탈 수도 그게 임계점이 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을 이제 막 불쏘시개를 갖고 불을 붙여놓은 거고 네. 그리고 이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니 물론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인데 뭐 200, 300 또는 1000만 원 10배를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뭐 에코프로만 할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들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 겨우 1, 2주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올라올 때 에코프로가 13만 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 근데 그 13만 원 전에 2년을 보면 15만 원이 2년 전에 있다가 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 자신감 챙겨놓고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이쪽 말고도 아주 많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 사실 양극재를 필두로 한 소재 기업들의 주가 뭐 폭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쪽 말고도 그 2차 전지 내에서 네. 어느 쪽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양극재 말고, 그러니까 양극재가 다 갈 때까지 갔다가 아니라, 네네. 네,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20배가 오른 자리인데, 네. 근데 아직 안 간 것들 보면 눈여겨 볼 거는 셀 업체들. 역시. 네, 셀 업체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못 간 거는 뭐 이유가 있죠. 투자를 한 거를 이제 뽑아내는데 좀 덩치들이 다 큰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느립니다. 또 하나만 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뭐 SK 이노베이션만 봐도 뭐 전통의 정유 사업이 있으니까 네. 뭐 SK 온이 이제 나중에 뭐 분리가 되겠지만 SK 온을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셀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당연히 삼성 SDI. 네, 삼성 SDI도 한 3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게 전기차로만 오른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갈 길은 더 많이 남았다 보시고 또 양극재 외에도 뭐 전해질 네, 뭐 분리막 아, 맞아요. 많잖아요. 그쪽은 아직 바뀌에요. 아직 뭐 시세가 꿈틀꿈틀 나도 있어라고 이렇게 손 딱 들고 잠깐 쉬어 있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KI 테크놀로지 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정말 지옥을 갔다 왔죠. 계속 내려갔었죠. 네, 근데 그때 뭐 5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뭐 12만 원까지 차근차근 올라왔다가 지금 또 쉬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얘기를 뭐 제가 한 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2차 전지 하면 유명하신 뭐 박 작가님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책을 본다든가 앞으로 산업 동향을 살펴보시면 아직 전혀 시작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 예. WCP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1, 2위 업체들이죠.
그리고 전액하면은 뭐 엔캠 먼저 떠오르는데 네.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증설하려고 이제 뭐 CB 뭐 발행한다 이렇게 좀 부담이 되지만 그게 실제 증설하는데 돈이 쓰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수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먼 미래를 우리가 에코프로를 올해 1월부터만 봐서 투자한 사람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전에 정말 저 지옥 같은 4, 5만 원부터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그 시세를 20, 30배를 누린 분들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도 나중에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야 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볼 게 이외에도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즉 전기차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추가적인 종목군, 섹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터리만 있어서 못 네. 가잖아요. 네. 네,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집에다 꽂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충전소 테마. 충전. 예. 네. 충전소 테마 저번에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뭐 현대 쪽 이쪽하고 테슬라 쪽하고 이제 막 그렇죠. 경쟁 붙고 있는데 충전 테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충전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길 멉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애플카. 같아요. 애플도 이제 차를 만든다. 그것도 전기차 할 거고 또 이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 계속 봐야 되고 이번 주에 이제 자율주행 움직였으니까 근데 자율주행은 플러스 로봇도 보셔야 돼요. 로봇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자율주행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다시 AI 들어가고 다 엮이네요, 다 이렇게. 엮입니다. 네, 이렇게 확장해서 사고를 좀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귀찮으면 위클리 투자 노트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